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노화성 난청과 치매 그리고 그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고 귀를 주로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뭐 치매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요즘 이 난청하고 치매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보고들이 많고, 난청의 치료가 치매 예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귀를 보는 의사들도 이 난청이 있는 환자들에서 적극적으로 난청을 치료하는 쪽으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도 이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난청과 이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성 난청이 이제 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냥 일단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전부 다 나쁜 거는 또 아니거든요. 90살 넘으신 분들 보면 누구는 잘 듣고 누구는 또 못 듣고 이제 차이가 있죠. 단순히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귀가 빨리 망가지는 거죠. 또 외상이 있어요. 귀를 맞았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아니면 머리를 부딪혔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담배를 피시면 우리 뭐 암 발생률도 높아서 뭐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도 많이 되지만 귀의 난청도 더 나빠집니다. 그다음에 유전적으로도 안 좋은 게 있죠. 뭐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아니면 삼촌들 봐서 이제 청력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귀가 부실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 이거 조절 잘 안 하면 빨리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이제 과거에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을 좀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약물을 사용을 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다 알았으면 예방은 거꾸로 하면 되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 저기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이어폰 끼고 다니면 쟤네들은 한 30년 있으면 나한테 환자로 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제가 30년 있다가 환자를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왜냐면은 버스나 기차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거기서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잘 들으려면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귀가 망가지는 거죠.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정 끼시려면 저기 노이즈 캔슬링 되는 좀 약간 비싼 거를 사셔가지고 장만을 하셔서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있다가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외상은 뭐 피해야 되겠죠. 흡연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잘 듣고 잘 살려면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이 만일에 있는 분이라면 미리 조심 잘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이 그냥 평균으로 보면 그래도 난청은 많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근데 그 빈도가 얼마나 되냐면 굉장히 많습니다. 2010년과 12년 전국에서 우리 국민 건강 평가 자료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거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한 결을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약한 난청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40대 다 잘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4%에서 약한 경도의 난청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80%가 있어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주 경도의 난청을 빈도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꾸로 말하면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난청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난청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임상적으로도 좀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느끼기에 난청을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 듣니?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작게 들린다. 그러면 이제 야, 말 좀 크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을 크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들어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항상 하던 대로 남들은 다 들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 말을 못 들어서 이해를 못해서 대화를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실제로는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봐라고 요청을 했다면 진짜 내가 문제죠. 그 다음에 조용한 데서는 누구나 잘 듣는데 조금만 시끄러워도 나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난청이 있다는 걸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근데 거꾸로 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난청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못 듣는 사람은 못 느끼죠. 그 다음에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듣느냐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난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난청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치매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건데 이렇게 적당히 못 듣는 사람도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10년 이상 639명의 어른을 관찰을 한 겁니다. 처음에 있을 때 난청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제 나이 들면 누구나 치매도 생기니까 청량이 정상인 사람은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적당히 치매가 별로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경도 난청만 있어도 정상에 비해서 10년이 지나가니까 난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많이 생기지는 않고 1.9배, 그러니까 뭐 2배 정도 더 생기는 거고, 중등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사람은 3배, 심하면 5배 치매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면, 내가 지금 당장 치매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경도나 중등도의 난청이 있어서 적당히 못 듣고 있으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10년을 살고 있으면 잘 듣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치매가 걸릴 확률이 2배, 3배, 5배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난청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좀 치료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시사를 할 수 있겠죠. 치매란 무엇이냐? 치매는 다 아시죠. 이제 본인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는 아니고 처음에는 잘 사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언어를 말하는 데 문제가 있든지, 판단력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를 치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원인 미상의 신경퇴행 질환이 이제 가장 흔하고요. 50%에서 60%. 그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20-30%. 나머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빈도가 뭐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7, 80세에서는 한 5%. 그다음에 90세 이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37%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90세 이상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특히 또 많이 사니까요. 오랫동안 사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90세 이상까지 살았으면 잘못하면 3명 중에 1명이 치매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난청이 있었으면 내가 그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청이 있다면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얼마나 좋아질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2017년, 2019년에 굉장히 유명한 란셋이라는 세계 3대 의학 잡지 중에 한 잡지 중에 이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치매가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정해진 거는 있는데 한 40%는 우리가 예방을 하면 치매가 덜 생길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난청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당뇨, 고혈압, 흡연 이런 거 다 죽을 줄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줄 알았더니 난청이 굉장히 제일 큽니다. 난청을 치료를 위험 요인을 만일에 잘 한다면 감소될 퍼센테이지가 8%나 됩니다. 제일 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2%, 1%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흡연은 상당히 큽니다. 5%. 그러니까 이제 난청하고 관계된 게 여기에서 보시면 난청 자체를 해결을 하면 예방이 한 8%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난청 때문에 잘 못 들어서 우울증도 생길 수 있죠. 물론 난청의 원인은 다는 아니고.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격리가 돼요. 말을 못하면 혼자 살아야 되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4%. 그러면은 난청, 우울증, 사회 격리 뭐 이런 거 따지면 10%가 훌 넘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 예방에 있어서 이 난청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하냐? 결국은 치매가 되는 데는 이제 인지 기능의 저하가 생기는 건데, 물론 이제 치매는 뇌 신경 세포 자체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치매가 생기지만, 뇌 전체의 기능이 굉장히 건강하다면 일정 부분이 망가지더라도 다른 데서 보상 기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고생을 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 사람하고 한 시간만 옆에 있어도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피곤해서 다음 또 아무것도 일을 못하죠. 그 다음에 공부한다고 밤을 새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던가요? 안 그러죠. 몸이 피곤하니까, 뇌도 피곤하니까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인지 기능에 부담이 되는 거죠. 난청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말을 못 들으니까 그거를 들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신경을 엄청 쓰고 곤두세우면서 살면 한 시간만 지나도 이제 힘이 들어서 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못 하게 되면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게 되면 그러한 격리도 인지 기능의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난청 자체로 인한 인지 기능도 감소가 되고 우울증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인 뭐 뇌졸중, 당뇨,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나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로 난청에도 똑같이 영향을 줘서 같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난청의 치료가 치매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난청도 좋아지면 여러 가지 듣는 사회활동도 좋아지고 듣는 것도 좋아지는 거 마찬가지로 치매도 예방이 되고 치매 자체에도 호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뇌의 구조적인 기능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병원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난청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은 일단은 밖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 귀를 통해서. 이 외이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서 외이에 있는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까지 소리가 가죠. 그러면 소리의 이 음파가 이제 공기 중에 움직이는 음파가 고막을 때리면 고막에 있는 안에 있는 이소골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리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달팽이라고 하는 뇌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물을 출렁출렁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그 출렁거리는 정도에 따라서 신호를 감지를 해서 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경에서는 전기 신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신호가 우리 뇌 안으로 들어가서 뇌에서 듣는 대뇌 피질이라고 하거든요. 대뇌 중추에 청각 중추에 가서 듣게 되면 이 청각 중추에서 옆에서 이해하는 중추, 판단하는 중추로 다 연결이 돼서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한테 뭐를 하면 물리적인 신호를 귀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신경을 자극을 해서 전기로 뇌에 가면 내가 뇌에서 들은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는 거와 이해하고 판단하는 중추가 뇌에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영어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듣기는 굉장히 잘 듣는데. 그러니까 영어 이해하는 중추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발달을 시켜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화성 난청은 다행스럽게도 귀 안에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청신경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달팽이관이 너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달팽이관을 포기하고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노화성 난청은 이제 크게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이 적당히 기능을 해서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리를 그냥 크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청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청기는 일단은 소리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자극이 크니까 원래 달팽이관이 좀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소리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을 일으켜서 뇌를 자극하게 되면 이제 잘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귀에서 어느 쪽을 못 듣고 잘 듣고를 판단을 해서 못 듣는 좀 더 세게 들려주고 잘 듣는 데는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조절을 해서 이제 잘 듣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귀가 너무 망가져서 아무리 보청기를 껴도 왕왕왕 거리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달팽이관이 많이 망가진 거고 그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많이 망가져서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줘도 안에서 유모세포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어와도 하나도 못 듣는 거죠. 아니면 겨우 왕왕왕 거리는 소리만 듣고 구별을 못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유모세포가 다 망가져서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신경은 대부분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수술을 해서 전극을 심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계가 안에 이제 피부 안에 이게 숨어져 있는 거죠. 수술을 해서 이 안에 전극을 심어서 바깥에 보청기와 마찬가지로 어음 처리기를 붙여야 됩니다. 자석이 있어서 갖다 대면 딱 붙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요. 밖에서 어음 처리기에서 소리를 들어서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안에서 쏴주면 직접 전기로 자극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난청의 치료 방법은 달팽이가 조금 망가졌을 때는 보청기를 잘 맞추면 되고 만일에 이제 뭐 귀에 외이도에 염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뭐 요즘은 수술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인공 중이니 뭐 골도 보청기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여간 소리를 크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귀가 망가져서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자극을 못하게 되면 귀 안에다가 전기를 자극을 직접 해서 듣게 하는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또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다 잘 듣고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세 드시면 못 듣고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진 것이죠. 이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상당히 잘 들으시면서 사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하면 치매도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그러냐, 이제 보청기를 쓴 사람들이 정말 치매가 많이 예방이 됐는지를 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하게 되면 기억도 좋아지고 사회생활 인지기능도 악화되는 속도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나빠지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인공호흡을 통해서는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적당히 못 듣는 사람을 적당히 잘 듣게 만들어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인공호흡 할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못 듣는 사람들이 인공호흡 수술을 하는데 거의 못 듣는 사람이 상당히 잘 듣게 되면
이거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들을 텐데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공호흡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N수가 좀 작긴 한데 보통 한 뭐 30명, 40명, 70명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도 다 많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 인공호흡 수술한 분들을 수술 전에 인지기능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도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환자가 많이 생겨야지 이제 이런 분들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난청은 상당히 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문제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고요. 이러한 치료는 그 소통과 사회활동 그리고 이 뇌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나 여러 가지 수술 방법 또는 인공와우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으시면 치료를 하셔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이 되고 앞으로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난청의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난청을 치료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잘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잠깐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과 치매 환자에서의 대뇌의 변화를 보면은 치매 환자는 여기 사진에도 잠깐 보시는 것처럼 정상 환자는 뇌를 보면은 MRI를 찍어 보면요 머리 안에 뇌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환자를 보면 뇌가 쪼그라들어서 수축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뇌가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뇌 피질의 위축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인공와우 환자들의 MRI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느 부위에서의 문제가 있는지, 그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술한 결과가 어떻게 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인공와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자 한 명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53세 환자인데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이제 순차적으로 왔습니다. 한쪽은 3년 전에 이미 오른쪽이 됐고 한쪽은 한 달 전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못 듣게 되니까 이제 못 듣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청력 검사 결과인데요. 이 빨간색이 오른쪽인데 오른쪽 이 그래프의 의미는 비행기 소리를 겨우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옆에 가면 엄청나게 시끄럽죠. 근데 이분은 비행기 소리를 겨우 듣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거 하나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귀는 개가 짖는 소리를 겨우 듣습니다. 우리는 뭐 크게 들리는데.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 퍼센티지를 보면 옆에서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오른쪽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왼쪽은 말하는 거에 20%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최근에 생긴 거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말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못 듣게 된 귀를 이제 인공와우 수술을 먼저 하신 거죠. 인공와우 수술을 참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험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고가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인공와우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이 이제 익숙한 경우에는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 수술 시간만 합치면 한 40-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병원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 시간은 제가 수술하는 것만 40-50분이지 이제 앞에 수술 마취 준비하고 깨고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2시간 정도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다. 수술이 무서워서 안 한다 이런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귀 뒤에다가 기계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넣고 닫고 난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이틀째부터 착용을 시작하고 바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환자의 경우는 이틀 있다가 소리를 들어서 며칠 사용을 하신 다음에는 하나도 못 듣던 귀에서 이제 76%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잘 알아듣고요. 지금 한 2년쯤 지나셨는데 지금 92%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100%는 좀 힘들고요. 100%까지 알아듣는 분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상은 안 되고요. 정상의 한 80-90% 그 정도까지는 잘 듣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하나도 못 듣던 귀인데 수술하자마자 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뭐 76% 알아듣고 웬만한 소리는 다 알아들을 정도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다 잘 들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인공와우 환자 수술한 사람들은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환자가 다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100데시벨,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 소리를 겨우 들을 정도에서 한 30데시벨로 옆에서 말하는 심지어는 뭐 시계 소리까지 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듣는 거는 굉장히 잘 듣는데 단어를 알아듣는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말을 100%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한 90% 정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을 내면은 잘 못 알아들 거고 쉬운 문장을 하면 쉽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 사는데 필요한 문장은 95%를 알아듣지만 아주 어려운 단어들 뭐
여기 잼, 빵, 끈 뭐 이런 거는 한 단어니까 우리가 유추하기 힘든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들으려면 그게 평균 한 60, 70%, 7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은 다 알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다 잘 알아듣지는 못하세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뇌의 피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과거에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듣고 누구는 잘 듣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을 하면은요. 거의 오차가 6% 이내로 이분이 수술한 다음에 얼마나 잘 들을지를 거의 다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슨 인자가 제일 중요한가 봤더니 3가지 인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농의 기간, 그러니까 난청을 됐는데 빨리 치료한 분과 늦게 치료한 분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보청기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냐 안 했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 나이와 이제 전농 기간을 한번 보면은요. 전농 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이제 어른들에서는 못 듣게 된 다음에 바로 수술을 하진 않죠. 보통은 이제 최소한 3개월은 기다려야 되고 보통 6개월 정도 기다렸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1, 2년 있다가도 수술한 분도 있고 4년, 5년 있다가 수술한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다 합쳐서 10년 이내로 이제 비교적 최근에 귀가 망가졌던 분들을 수술한 결과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전농 기간이 10년 이내인 분들은 만일에 20살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잘 듣다가 한 10살, 12살 때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가 20살 정도의 수술을 했으면 그 사람은 90%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90%니까 최고의 점수죠. 근데 1년 전에 내가 청력이 떨어졌는데 지금 70살이다. 그러면 이제 69살 때 돌발성 난청으로 청력이 없어졌고 1년 지난 다음에 수술을 했으면 그분은 한 60, 70% 알아듣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 전반적인 뇌 기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젊을 때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해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빨리 더 잘 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전농 기간이 10년, 20년 지난 거예요. 여기 빨간 점들이 이제 20년이 지난 건데요. 이 X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수술했을 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50살 때 수술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난청을 방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나중에 대뇌 피질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뭔가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는 못 들어도 보청기를 사용해서 계속 자극을 했던 사람들은 수술한 다음에도 잘 듣고요. 그냥 잘 못 들으니까 보청기도 안 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나쁩니다. 그 말은 귀도 중요하지만 듣는 거는 뇌잖아요. 우리가 뇌에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뇌를 계속 자극을 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면 환자들의 뇌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수술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리를 자극을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를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분들을 대뇌에서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 수술할 정도로 굉장히 난청이 심한 사람들 한 94명 그분들의 머리 MRI를 찍어서 피질의 두껍기를 다 확인을 해서 어디 피질에 문제가 있고 어떤 피질에 문제가 있으면 인공호흡 수술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한번 보고자 한 거죠. 그 결과를 먼저 보면 이제 먼저 난청이 있는 분들은 대뇌 전체가 다 많이 쪼그라져 있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치매 환자들 다 쪼그라져 있죠. 난청이 자체만 있어도 치매가 없는 분들도 쪼그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치매가 더 유발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만일에 치매가 생기실 분이라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특히 많이 쪼그라드는 부위가 보면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듣는 중추도 쪼그라들겠죠? 안 들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말을 이해하는 중추도 떨어졌습니다. 왜? 듣지를 않으니까 말을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추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 중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을 이해하는 중추가 쪼그라들면 나중에 수술을 늦게 해서 다시 소리를 넣어줘도 이해하는 중추의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효과가 적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입 주변에 있는 거, 턱, 혀 이거를 움직이는 중추가 있잖아요. 이것도 쪼그라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안 하니까 사회생활을 안 하고 난청에 의해서 이 대뇌의 전반적인 피질의 감소가 생기는 거고 보청기나 이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극복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MRI를 다시 찍어서 이게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이해하는 중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언어를 이해하는 중추가 쪼그라들어 버리면 인공화학 수술을 해서 소리를 다시 잘 듣게 해줘도 이해하는 중추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다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안 되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청이 있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소리를 그나마 들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이 뇌 중추가 유지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이 중측두엽이라는 피질이 부피가 감소되면 될수록 수술한다면 결과가 나쁘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빨리 이러한 재활을 해서 이러한 부피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뇌 건강을 위해서 난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청기나 이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조기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은 난청과 뇌 건강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건 시각과 청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거가 충분하게 뇌를 자극을 해줘야지 뇌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난청에 의해서 청각이나 언어 습득, 발성과 연관된 대뇌 피질의 전반적인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뇌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열심히 치료를 해서 난청의 치료를 하는 게 결국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난청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일직선 난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이제 참 많이 생겨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병원에는 돌발성 난청으로 갑자기 난청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은 한쪽이 오거든요. 한쪽을 못 듣게 되면 이분들은 한쪽 갖고 마치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들은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당연히 수술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양쪽 다 못 들은 분도 잘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쪽만 잘 듣고 한쪽은 못 듣는 사람과 일반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귀에서 양쪽을 다 들어야지 어느 쪽에서 소리가 오는 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오른쪽이 청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 모든 소리는 왼쪽에서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오른쪽에서 누가 얘기해도 왼쪽, 내 왼쪽에서 얘기를 해도 왼쪽, 앞에서 얘기해도 왼쪽, 뒤에서 얘기해도 왼쪽, 다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몰라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뒤에서 차가 왔다 빵빵 하는데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급할 때 위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을 귀를 들으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을 못 듣게 되면 이쪽으로만 듣기 때문에 조금만 시끄러워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끄러워도 이쪽 저쪽에서 오는 소리를 비교해서 양쪽에서 듣게 되는데, 한쪽이 아무리 잘 들어도 조용한 데서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조금만 시끄러워도 한쪽을 못 듣는 사람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다 좋아지겠죠. 환자분 한 분께서 감사하게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이야기하신 걸 여기 이제 정리를 한 걸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게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방향성이 좋아지고요. 운전할 때 훨씬 더 안전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고, 아는 사람이 자기 불렀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방향성이 100%는 항상 안 되지만 수술한 다음에 바로 호전되고 시작했다고 하셨고, 발음을 놓치는 경우, 뭐 시끄러운 데서도 잘 듣게 되는 거고, 이 인공화학 소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는데 말 표현하시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앞에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시는 거고, 어느 동굴 속에서 있는 것처럼 뭐 들린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하고 비슷해진다. 결국 이제 뇌가 놀라운 거죠. 이제 뇌에서 다 이게 합쳐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분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수술하는데 통증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 일직성 난청 환자에서 가장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그 귀에 이명이 많이 생기거든요. 삐 하는 소리가 이제 왕왕왕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근데 이걸 잘 듣게 만들면 이런 이명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대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못 듣는 분들도 굉장히 잘 듣게 되고, 요즘은 이제 그래서 양쪽을 못 듣시는 분들도 한쪽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같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난청과 치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난청의 예방과 치료가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쪽에 다 못 듣게 되는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한 20%만 내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한쪽만 해주기 때문에 반대쪽을 할 경우에는 이제 비보험이지만 양쪽을 다 수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유로 일측성 난청인 분들도 요즘은 이제 비보험이라도 정부에서 한 2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좋은 기기를 이용을 해서 난청을 극복을 하게 되면, 난청을 극복해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지만 뇌의 기능도 좋아져서 치매나 여러 가지 건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난청 환자에서의 보청기와 인공호흡의 치료는 결국은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거고 또 치매 예방이 중요하고 사회생활을 회복이 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상으로 노화성 난청과 예방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러한 노화성 난청의 예방과 치료가 치매의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젊을 때부터 이 난청이 있다면 이거를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난청이 없는 아주 젊으신 분들은 난청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인 수칙을 잘 확인을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